과학은 항하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항하쌤과 오늘 바로 자극에서 반응까지의 경로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극에서 반응까지의 경로? 이게 과연 뭘까? 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게 뭐예요? 뇌입니다. 그 중에 명칭, 대뇌, 간뇌, 중간뇌 이런 것들 학습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중간뇌, 간뇌 이러한 중추신경계에 관련한 이 대뇌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여기서 무엇인가 명령을 내려야지만 우리 몸이 반응을 하고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만약에 뜨거운 물에 손을 딱 담궜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빼지를 못했다. 그럼 손이 다 녹아버리겠죠.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위험한 상황에 눈을 감아야 되는데 뭔가 날아오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뭐가 신경체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자, 저도 선생님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팔이 다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재밌는 취미 자격증을 많이 따고 있어요. 바리스타도 좀 땄고요. 2, 3급. 그리고 요즘에 베이킹을 좀 하고 있는데 빵을 만들다가 오븐에 손을 이게 뜨거운데 목장갑을 끼고 이게 물이 젖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오븐에서 200도씨 넘는 어떤 판을 딱 빼다가 내가 지금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도 못 느끼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익을 상황이 됐을 때 뜨거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위험한 상황을 인지를 못해요. 지금 신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확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손이 익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2도 화상이 됐고 물집이 확 생겨가지고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극을 받았어 지금. 뜨거워. 그럼 그걸 인지하고 손을 빼야겠다라고 대뇌에서 판단하고 운동신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로까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학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할게요. 우리 친구들 잘 쫓아오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제목은 자극에서 반응까지의 경로입니다. 제가 이번 강의도 한 3강 정도로 쪼갤 거예요. 안 그러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고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의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칸에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바로 반응, 2번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나 반사나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무슨 반응을 쓰라는 걸까라고 궁금하시죠? 결국에 이런 겁니다. 의식이 있냐, 의식이 없냐. 의식적인 사고로 일어난 반응이냐, 그렇지 않으냐. 그거의 차이가 뭘까요? 의식이 있다, 의식적 반응. 안 어렵죠? 의식이 없어? 없을 묻자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반응 준추는 대뇌다. 이 얘기는 뭐야? 사고한다. 이게 무슨 건지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이건 의식적인 반응. 바로 반응 중추는 대뇌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반응은 바로 이거는 의식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의식적 반응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서 대뇌 판단으로 반응을 하고 이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뭐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위험천만한 상황에 야, 눈을 감아.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네가 그럴 때야. 눈을 감아야겠다 명령을 내릴 시간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어. 중추는 각각 다르다. 연수일 수도 있고 적수일 수도 있다. 다만 대뇌는 아닐 것이다. 자, 이건 바로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뭘까요? 없을 묻자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의식적 반응은 반응 준추가 대뇌구나. 자, 예로 들어서 얘가 시험에 나와요. 얘를 적용한 의식적 반응을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공이 날아와요. 제가 초등학교 그때 요즘엔 그게 없는데 걸스카우트 때 놀러를 갔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1박 2일로 캠핑을 하는 건데 저쪽에서 남자들 운동장에서 놀다가 야구공이 막 날아오고 있었어. 날아온다! 반사신경이 느리잖아요. 어리니까. 그런데 그 인지를 하고 어찌됐든 몸을 피했지만 맞았거든요. 자, 피했다라는 건 뭐예요? 위험한 상황을 인지를 한 거예요. 의식적인 반응이죠. 대뇌에서 판단을 하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요. 날아오는 공을 보고 바로 머리를 대거나 나 저거
야구공은 안 될 것 같은데 축구공을 이렇게 해야겠다. 헤딩해야겠다라고 해서 받아요. 신호등을 보고 초록불이네. 건넙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요거 구분이 되셨나요? 자, 반응 경로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이 왔습니다. 아까 봤던 거. 날아오는 공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감각기관은 눈, 코, 입, 귀, 피부, 감각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예요? 눈으로 봤으니까 시각이죠. 결국에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이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타고 와요? 당연히 감각 신경을 타고 가죠. 감각 기관이고 인지했으니까 감각 신경. 여기서는 시각이니까 눈에서 인지했으니까 시각 신경을 타고 가겠죠. 그리고 나서 의식적인 반응이니까 이거는 피해야 돼. 머리로 받아야 돼. 아니면 내가 손으로 잡아야 돼.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중추역 있죠? 바로 대뇌에서 이거를 인지를 하고 이제 명령을 내려야 돼. 너 움직여. 운동아 너 움직여야겠어. 라고 운동신경 쪽으로 보내주고 나서 바로 그 기관이 운동기관이 눈을 감는다. 손으로 잡는다. 머리를 댄다. 이러한 운동기관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하고 있나요? 여기에 얘기하는 요 경로 있잖아요. 자극, 감각기관, 감각신경, 대뇌, 운동신경, 운동기관, 반응. 이거 전체적으로 서술하는 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 달달 외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중3에 올리지만 또 개정이 되거든요. 이게 원래 중2 파트에 있었던 건데 중3으로 갔어요. 그리고 중2로 딱 갔다가 모르죠. 중1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으로 1학년 거다, 2학년 거다, 3학년 거다 그렇게 인지하지 마시고 과학은 마치 수학, 영어처럼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학습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제 무의식적인 반응 갈 거예요.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에 각각 개별, 다르다? 중추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두 번째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중추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뭔가 망치로, 이게 뭐냐면 고무망치예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잠깐만 여기 올라가 보세요. 저 지금부터 무릎을 칠 거예요? 라는 말 안 하고 탁 칩니다. 그러면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릎이 탁 움직여요.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선생님이 이거 한 팁인데요. 가슴 바로 아랫부분은 다 척수랑 관련 있고 위쪽은 연수랑 관련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 반사된 중추를 그렇게 쓰면 절대 안 헷갈려. 시험에서도 거의 다 맞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하고 관계가 없는데 중추가 개별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자, 일단 여기 두 번째 들어갈 건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자, 여기 갈 거예요. 1번과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데 뭐가 잘 나오냐면 무의식적 반응이 시험 문제 출제할 게 많아요. 첫 번째, 대뇌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중추는 척수래, 연수래, 중간뇌래. 근데 요거 구분할게요. 반사 일어나는데 과거의 경험을 대뇌가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나 명령을 내려서 너 그렇게 해 라고 하지는 내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근데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거예요. 예로 들어 레몬을 보고 이걸 한번 신맛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레몬만 봐도 여기 침이 고여요. 치마 나오지 마 라고 의식적으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뭘까? 그리고 이건 뭘까? 갈 거예요. 자,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가 중추고 여기는 바로 대뇌가 기억했던 겁니다. 근데 이 1번과 2번 모두 다 무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반사인데 이것은 위험해. 너 지금 대뇌가 판단할 상황이 아니야. 너 진짜 위험하거든. 빨리 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일어납니다. 무조건인 반사입니다. 조건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조건 반사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기억이 됐어. 뭔가 학습에 대한 거죠. 그러나 침을 내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경험에 의한 조건. 그래서 이건 조건 반사예요. 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 우리 자극 경로 한번 볼 건데요. 제가 쉽게 뭐라 했어? 가슴 밑부분은 다 척수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아까 물을 쳤어요. 가슴 아랫부분이죠. 뜨거워! 손
아랫부분이죠. 뜨거워. 이거 뭡니까? 이거는 척수가 관여하는 거예요. 가슴 위쪽이죠? 재채기, 콧물, 눈물, 분비가 됩니다. 콧물아 나오지마, 재채기야 나오지마.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생님 저 침 분비를 억제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재채기를 참으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에취! 이렇게 되잖아요. 뭐가 고춧가루가 탁했다. 나는 참을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또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고, 이거는 의식적인 반응이 되는 거고, 재채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 뜨거운 물에 손을 댔다. 콧물이 나왔다. 눈물이 나왔다. 이런 거는 다 무의식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갈게요. 일단 자극이 있어요. 자, 여기 대뇌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뇌가 있어요? 없죠. 척수나 연수나 중간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각각에 갈 거예요. 무릎 반사. 뜨거운 물체가 손에 닿으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 아랫부분이요. 무릎 아래 있잖아요. 손 뜨거워.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체 조건은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이다. 척수가 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척수, 취, 재채기, 침, 기침, 구토, 졸려, 하품, 요런 것들은 바로 윗부분이죠. 그래서 무조건 반사, 즉 무의식적인 반응 안에 있는 무조건, 조건이 아닌 무조건 반사예요. 연수입니다. 자, 동공, 눈하고 관련 있는 건 제가 앞강에서 중추신경 무엇과 관련 있다고 얘기했죠? 중간, 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학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극을 받아요. 예로 들어 무릎입니다. 고무망치로 칩니다. 자극을 받았죠? 무릎에 있는 피부 감각기관에 영향을 받고 신경을 타고 바로 무릎이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 팍 올라갑니다. 척수가 이때 관여하고요. 중추신경 다 쓰시면 안 돼요. 요거 물어본다면 요겁니다. 자, 그리고 무릎에 있는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신경을 타고 무릎이 움직이게 됩니다. 운동기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서술하고 만약에 예시가 이렇게 나와서 반응 자극부터 전체 반응까지 자극 경로를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아셨나요? 요거까지 됐고요. 자, 요거도 말씀드렸고 이제 조건반사 아까 과거 경험이 대뇌가 기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파블로프의 실험 이거 뭐예요?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을 했고 종소리 들려주고 밥을 줬고 종소리 들려주고 밥을 줬고 종소리 들려주고 밥을 줬는데 다음에 밥을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개가 밥을 먹는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무조건 아니 무의식적이야. 무의식적인 반응 안에서 조건반사 학습에 의해서 종소리가 날 때 밥이 나온다라는 어떤 학습에 의해서 대뇌에 기억된 학습에 의해서 침이 분비되더라. 이게 바로 조건반사입니다. 레몬을 보면 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입안에 침이 고인다. 이거 조건반사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학생과는 자극에서 반응까지의 경로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의 반응 경로를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내용은 우리 인체 생명과학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는 걸 권하겠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특히 의사가 되고 싶은 우리 친구들은 꼭 생명과학을 만점 받으셔야겠죠. 자, 과학은 항하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항하과학TV에서 봐요. 안녕.